안녕, 주찬아, 윤수야. 지금 24년 3월 모의고사 진도 다 못 끝난 거 영상으로 올려줄 건데, 현장 강의 못지않게 꼼꼼하게 읽어줄 테니까, 필기 잘 하고, 배속 돌리지 말고, 또 하다가 모르겠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질문해. 시작한다. 18번부터 보자. 영어로 바로 볼 거야. I'm John Austin. 전 존 오스틴이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까봐 동격의 콤마로 이어주고 있는 거지. 과학 선생님이에요. 어디에서? 크리스트빌 고등학교에서. Recently, 최근에 I was impressed.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이때 내가 감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PP가 와야 돼. 이 자리에 ing는 올 수가 없어. 자, 뭐 때문에 감명을 받았냐면 The latest book, 최신의 책 때문에 감명을 받았는데 책은 책인데 다시 어떤 책이냐면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끼고 당신이 쓴 책이야. 무엇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한 우리 학생들도 read, 읽었고 너의 책을 읽었고 had, 가졌는데 뭘 가졌어? A class discussion, 토론 수업을 가졌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토론 수업을 했나 봐. 그들은 엄청난 팬이야. 무엇에? 네 책의 엄청난 팬이야. 그래서 I'd like to 하면은 would like to의 줄임말이라서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ask, 요청하고 싶은데 너한테 뭐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냐면 첫 번째,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 우리 학교에. 그리고 특별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 라고 했어. 그래서 이때는 너한테 요청하는 게 to를 같이 쓰고 첫 번째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두 번째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네. We can set the date and time.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맞추기 위해서.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너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 그 다음 얘가 지금 동명사 주어네. 그래서 너를 우리 학교로 데리고 오는 것은, 너를 우리 학교로 초청하는 것은 would be 어떨 거냐면 fantastic experience, 멋진 경험이 될 거야. 누구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we would be very grateful. 우리는 정말 grateful, 감사할 거야. 만약에 너가 와준다면 이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 문장은 가정법이었어. 가정법 순서 다시 한번 볼게.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찍고 주어, 과거조 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기기로 했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볼게.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 주어, 과거조 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 자리가 would인 거 조심해야 되고 이 자리가 could인 것도 조심해야 돼. 넘어갈게. 그 다음 주찬이 거 25번 도표 한번 보자. 일단 도표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청소년들의 기후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였잖아.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엄청나게 걱정을 한다. 꽤 걱정을 한다의 표현에서 worried가 이게 이 청소년들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PP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worrying이 오면 안 돼. 그지? 요거 일단 알고 넘어가 보자. 그래서 the above graph, 위 그래프는 보여주는데 정도를 보여준대. 무엇에 대한 정도를 보여주냐면 young people, 젊은이들. 근데 어떤 젊은이? 16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 어디에 있는? 6개의 국가에 있는 이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야?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야. 언제? 2021년에. 여기서 선생님 아까 해석할 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에 대한 정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뭐뭐에 대한 정도라고 해서 to가 꼭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때 to가 여기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사 위치가 지금 선행사를 extent로 받고 있으니까 이 위치 앞에 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맨 끝에 와도 돼. 근데 둘 다 쓰는 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to which라고 쓰던가, 아니면 여기 선행사랑 관계사 사이에 있는 to를 빼고 extent which blah blah to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어. 근데 꼭 쓰긴 써야 돼. 왜냐면은 그 두려움에 대한 정도라고 해서 이 의미가 필요하긴 하거든. 됐지? 그 다음, 필리핀은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 무엇에? 젊은이들의. 근데 어떤 젊은이냐면 말한 젊은이지. 뭐라고 말했어? 그들이 극도로 또는 꽤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 젊은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대. 얼마로? 84%로. 그리고 여기 and, 그리고 그 비율이 was followed라고 했으니까 수동태 끼고 뒤따랐는데 67%가 뒤따랐대. 어디에서? 브라질에서. 그 다음 more than이니까 60% 이상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는 젊은이? 포르투갈에 있는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접속사 that 끼고 그들이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아니면 꽤 두려워한다고 말을 했어. 또 프랑스에서 그 비율은 누구의 비율? 젊은이들의 비율이야. 근데 어떤 젊은이? 지금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어떤 젊은이냐면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말한 그 젊은이가 본문에는 하이얼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로얼이 정답이었지. 그래서 더 낫다고 얘기했대. 선생님 다시 해줄게. 3번 다시 보자. 프랑스에서 비율은 비율인데 젊은이들의 비율이야. 근데 어떤 젊은이냐면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젊은이가 더 낮았어. 누구보다 더 낮았냐면 그것보다 더 낮았대. 근데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게 percentage였거든. 그러면은 비율보다 더 낮았던 거야. 어떤 비율? 젊은이들의 비율. 근데 어떤 젊은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젊은이의 비율보다 더 낮았대. 됐지? 그 다음 in the United Kingdom에서 percentage 비율인데 젊은 세대의 비율이야. 어떤 젊은 세대? 말한 젊은 세대. 뭐라고 말한 젊은 세대? 그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다고, very worried, 그러니까 꽤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젊은이의 세대가 29%였어.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총 비율은 누구의? 극도로 걱정하고 있고 또 꽤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총 비율, 그 젊은이들의 총 비율은 가장 적었대. 누구 사이에서? 6개의 국가들 사이에서. 됐지? 이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았고 문법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계사 위치, to의 위치, was followed 수동태,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who, 요런 애들만 조심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또 쌤이 생각했을 때 이 초록색 하이라이트 보면 이제 어떤 구간은 가장 높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게 가장 높다 그랬고, 또 6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실제로 답이 로얼이었잖아. 그러니까는 어느 국가보다 어느 국가가 걱정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낮았고,
아니면은 가장 낮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서술형으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려면은 너가 앞, 뒤의 관계를 잘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갈게. 그 다음 36번이야. 이거는 한국말부터 보자.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여러 성인 스포츠 환경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성인 스포츠 환경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영어로 붙여볼게. In many sports,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어려움과 심지어 불가능을 깨달았어. 근데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깨달았대. 뒤에 fully도 붙어 있으니까 완전히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다.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 어디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많은 성인 스포츠 환경에 참여하는 것은. 쌤 지금 어디 안 읽었게? young children 이 부분 쌤 안 읽어줬지? 얘는 의미상의 주어야. 원래 of 뒤에 전치사 participating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참여하는 것에 불가능, 어려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 누가 참여하냐고. 누가 참여하는 게 어렵냐는 거야. participate를 누가 하냐는 거지. 얘는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꼴이니까 지금 이 동사, 여기 나오는 행동, 여기 나오는 동작을 누가 하냐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행동, 여기 나오는 동작을 하는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를 끼워 놓은 거고 그게 어린 아이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의미상의 주어라서 은는이가로 해석한다 그랬지. 그러면 young children 붙여서 다시 읽어볼게.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에 불가능 그리고 어려움을 깨달았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넘어가 볼게. 어린아이들이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고 또는 너무 빨라서 그들이 다룰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성인 스타일의 시합에서 경쟁하려고 하며 성인용 운동장, 코트 또는 경기장에서 운동한다면 그 어린아이들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라고 우리가 발견한 거야. 붙여볼게. They found 그들이 발견했는데 성공으로 가는 길, 누가 어린 아이들이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is unlikely,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 만약에 그들이 경기를 한다면 어디에서 성인의 경기장이나 성인의 코트나 성인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야. 자, 조금만 더 가볼게. 경기장은 경기장인데 뭘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냐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지. 자, 다시 장비는 장비인데 또 어떤 장비였냐면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또는 너무 빠른 장비들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장비들은 for them, 그들이 다루기에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빨랐던 거야. 그러면 다시 이때 them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아이들이 다루기에 너무 빠르고 너무 무거운 거니까 다룰 수 있다고 가야 돼? 없다고 가야 돼? 다룰 수 없다고 가야 돼.
여기에 대한 문법 여기 있어. to 형용사, for 목적격, to 동사 원형하면 너무 형용사 해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을 할 수 없다로 갈 거야. 그럼 붙여서 다시 해석해보면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빨라서 어린아이들이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됐지? 자, 뭐 하면서, 시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뭐 하려고? 경쟁하려고. 어디에서? 성인의 스타일의 경쟁에서 경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자, 이 구간은 원래 while they try 였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는 살려도 되고 없애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살려놓은 것 같고 주어는 같아서 생략했고 try는 시제가 같아서 ing를 붙였더니 남아있는 게 while trying이 남아있게 되었네. 다음, 이러한 공통된 견해가 널리 퍼졌기 때문에 여러 스포츠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조정을 했어. common sense, 이러한 공통된 견해가 has prevailed, 널리 퍼졌던 거야. 시제가 현재 완료인 거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과거에 퍼져서 아직까지도 퍼져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썼나 봐. 다른 스포츠들은 have made, 여전히 현재 완료 썼지, 조정을 했다. adaptation, 조정을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야구에는 티볼이 있고 풋볼에는 플래그 풋볼이 있고 유소년 축구는 더 작고 더 가벼운 공과 또 때때로 가끔은 더 작은 경기장을 사용하기도 해. 여기에서 야구는 성인 스포츠야. 여기서 티볼은 야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조정한 스포츠인 거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스포츠인 거야. 영어로 가볼게. As example,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은 뭘 가지고 있어? 티볼이라는 어린이용 운동을 가지고 있어. 또 풋볼은 뭘 가지고 있냐면 플래그 풋볼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니어 서커, 유소년 축구는 이거는 이미 어린아이들을 위한 축구인 거지. 왜냐면 이름 자체가 주니어 서커이니까. 이 주니어 서커는 사용하는데 더 작고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하고 그리고 때때로 더 작은 경기장을 사용하기도 해. 모두 어린아이들이 더 짧아진 경기 시간 동안 그리고 종종 더 작은 팀으로 경기하는 유소년 시합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성인의 경기보다 조정이 된 거지. 모두 가지고 있어. 유소년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경쟁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경기, 시합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 유소년의 시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시합에서 그 구조에서 그러니까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where이야. 그 구조에서 아이들이 플레이 경기를 하는데 얼마 동안 더 짧아진 기간 동안 그리고 종종 어디에서 더 작은 팀에서 경기를 해. 비슷한 방식으로 테니스는 코트 면적, 공, 라켓을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더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정했어.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테니스가 has adopted, 조정을 했대. 여기도 현재 완료 썼잖아. 예전에 조정한 게 아직까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뭘 조정했냐면 경기장을 조정했고 공을 조정했고 라켓을 조정했대.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좀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한테? 어린이들. 어떤 어린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 위에 나왔던 경기장, 공, 라켓을 이야기하는 거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한 조정은 progressive, 점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나이와 관련이 있대. 누구의 나이? 어린아이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 37번. 구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잉카 제국은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했대. 그러니까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없었나 봐. 한국말 하나만 더 보자. 전령들은 잉카 왕의 명령과 그 왕의 영토에서 오는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 왕의 길에 배치되었다. 그러니까 그 땅, 왕의 땅, 왕의 길에 배치가 되었나 봐. 하나만 더 읽어볼게. 차스키스라고 불리는 그들은 4명에서 6명의 집단을 이루어 길을 따라 1마일에서 2마일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된 오두막에서 생활했다. 됐지? 내용 어려운 거 없어서 이제 영어로 붙여볼게. 일단 문법 하나만 짚고 들어갈까? 우리 계속 했었던 건데 with 명사 분사라고 하면 명사가 분사한 채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with horse being available 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with 명사 분사였을 거야. 근데 이것도 계속 했는데 우리 be가 포함된 분사는 항상 어디서든지 이제 생략이 가능했어. 그래서 얘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용 가능한 말이 없는 상태로 없는 상태로 잉카 제국이 excelled at 어디에 뛰어났냐면 delivering 전달하는 데 뛰어났대. 메시지를 걸어서 전달하는 데 뛰어났어. 그래서 messengers니까 전령들이 were stationed 수동태 끼고 배치되었지. 어디에? 그 왕의 길에 배치되었대.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뭘 전달할까? 잉카 왕의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명령과 보고가 어디에서 오는 거였냐면 그의 땅, 그러니까 왕의 제국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오는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었다는 거네. 그래서 이때 coming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꾸고 보고는 보고인데 어디에서 오는 보고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자리야. 자, 차스키스라고 불려지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 메신저들 있잖아. 얘네들이 뭐라고 불려지냐면 차스키스라고 불려졌고 그 차스키스라는 애들이 살았는데 in groups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 근데 어떤 무리? 4명에서 6명의 무리로 살았어. 어디에서 살았어? 오두막에서 살았대. 그런데 다시 그 오두막은 are placed니까 여기도 수동태 끼고 배치가 되어져 있었는데 뭐로부터 1 to 2 miles apart니까 1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서 배치가 되었대. 무엇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너무 쉽지? 넘어가 볼게.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고 양방향으로 길을 주시하는 특히 잘 달리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전령이 오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둘러 나갔대. 그러니까 왕의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오두막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차스키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보면서 다른 전령이 막 일로 뛰어오는 걸 발견하면은 얘를 맞이하기 위해서 얘도 이쪽으로 막 뛰는 거야. 이해됐지?
잉카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오두막을 지었고 전령은 다음 오두막에 다가갈 때 자신을 만나러 달려 나오고 있는 전령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메시지를 서너 번 반복했대. 그러면 얘가 이 다음 오두막으로 넘어갈 때 얘가 본인을 만나러 이쪽으로 뛰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대, 이렇게 하라고 했대, 이렇게 하라고 했대,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럼 얘가 이 중간에서 딱 어느 지점까지 가면 딱 알아들을 거 아니야. 오케이 하면 다시 쪽으로 막 뛰는 거야. 그럼 일로 가는 전령을 보고 여기 있던 전령도 막 뛰어나오겠지. 이걸 이렇게 반복한다는 얘기인가 봐. 어려운 거 없어. 영어로 붙여볼게. 그래서 그 메신저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어. 그리고 특히 잘 달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는 사람들이었어. 뭐를? 길을 어떻게? 양방향으로 보는 잘 달리는 사람들이었나 봐. 그지? 만약에 그들이 catch sight, 그 시야를 탁 잡으면, 누구의 시야를 잡으면 another messengers, 다른 메신저의 시야를 잡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메신저가 시야에 들어오면, 시야에 잡히면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조금만 더 해야 되네. 메신저는 메신저인데 어떤 메신저? 다가오는 메신저가 시야에 딱 잡히면, 그러면 그들은 hurried out, 서둘러서 나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뭘 조심해야 될 것 같냐면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에서 주시하고 있는 메신저야. 그지? 얘네가 또 다른 메신저를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서로 다른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때 데이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던 그 메신저야. 얘네가 서둘러서 나가는데 얘네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니까 이때 댐은 일로 뛰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지금 보라색이랑 분홍색이 가리키는 지칭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어야 돼. 잉카 제국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오두막을 어디에다가? 높은 지대에다가 만들었고, 그 높은 지대는 어디에 있냐면 시야 안에 있었대. 누구의 시야 안에 있었냐면은 서로의 시야 안에 있었대. 그러니까 서로를 잘 볼 수 있었다는 건가 봐. 뭐 할 때? 메신저가 근처로 왔을 때, 다음 오두막의 근처에 왔을 때 그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 부르기 시작해. call out이니까 소리치기 시작해. 그리고 반복해. 메시지를 3번 또는 4번 반복하는 거야. 누구한테 반복해? the one, 그 한 사람한테 반복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어? 달려 나오고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지? 여기도 지칭 대상이 복잡하게 엉켜 있으니까 구별을 해보자. 그래서 그 메신저가 다음 오두막으로 다가갈 때, 얘가 이 오두막으로 막 뛰어갈 때, 그때 얘가 소리를 지르고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여기서 뛰어나오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이 사람은 running out, 뛰어나오고 있는 사람인 거야.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때 그는 이 분홍색 글을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데 가능성 있는 문제는 일치불일치. 누가 뭘 어떻게 했냐 이런 일치불일치, 아니면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문제. 요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마지막 문장. 잉카 제국은 사정이 좋으면 사나흘 만에 1000마일, 그게 1610km 정도인데 이 정도의 거리를 메시지를 이어나갈 수 있었대.
그래서 잉카 제국은 could relay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메시지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 1000마일만큼. 그게 1610km인데 언제 3일에서 4일 만에 어떤 상태에서 좋은 상태 아래에서.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39번. 어떤 두 동물도 똑같지 않아. 한 배에서 태어난 동물은 똑같은 몇몇 특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서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 활동 중에도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지도 몰라. 동물들, 한 배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치료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둬야 한다. 요 구간을 말하고 싶어 하나 봐. 좀만 더 가보자. 또한 환경적 요인은 치료 중에 동물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대. 환경적 요인이 뭘까? 이거는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 영어로 붙여보자. 자, 어떤 두 동물도 똑같지 않아요. no 때문에 부정문이 된 거네. animals, 동물은 동물인데 어디에서 나온 동물이냐면 같은 배에서 나온 동물들. 얘네들이 will display, 보여줄 건데 어떤 똑같은 특징들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야. as each other, 서로가. therefore, 따라서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지도 몰라. 어디에?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지도 몰라. 뭐 하는 동안에? 치료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환경적인 요인들, 얘네들이 또한 결정 짓는데 어떻게 그 동물들이 반응하는지 결정해 줄 거야. 뭐 하는 동안에? 치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 우리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는 진짜 너무 많이 했다, 그지? 그래서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거 조심하자. 예를 들어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는 가정집 환경 내에 있는 고양이와는 매우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환경적 요인, 그게 이제 나왔지. 예를 들어서 구조센터에 있는 환경, 그리고 가정집에 있는 환경. 이 환경은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고양이들을 치료할 때에 이 고양이들이 다르게 반응할 건가 봐. 게다가 신체적 질병의 치료를 받는 동물은 감정적 동요의 치료를 받는 동물과는 다르게 반응할 거야. 이번에는 신체적 질병과 감정적 치료를 나눠 놓은 거지. 이를 염두에 두어 모든 치료 활동은 다르게 탐구되어야 하고 각각의 치료법은 동물의 특정한 필요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치료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인 것을 직접 겪으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했네. 내용은 전혀 어려운 거 없었지. 영어로 붙여볼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디에 있던 고양이? Rescue Center이니까 구조센터에 있던 고양이는 will respond, 반응할 건데 굉장히 다르게 반응할 거야. 누구와 다르게? 이 고양이와는 다르게. 근데 어떤 고양이냐면 어디 안에 있었던 고양이? 가정집 환경에 있었던 고양이와는 다르게 반응을 할 거야. 게다가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경험한 동물이야. 치료를 경험한 동물이지. 무엇을 위한 치료?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동물들은 will react, 반응할 거야. 다르게 반응할 거야. 누구와 다르게 반응할 거야? 걔네들.
이때 those는 위에 나왔던 animals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동물들과는 다르게 반응할 거야. 그 동물은 또 어떤 동물이냐면 받고 있는 동물인 거지. 뭐를 받고 있는 동물이야? 힐링, 치료를 받고 있는 동물이야. 뭐 때문에?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모든 치료 과정은 필요한데 뭐 할 필요가 있어? 수동태 끼고 be explored, 탐구될 필요가 있어. 어떻게? 다르게 탐구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각각의 치료 활동은 should, 어떻게 돼야 돼? be, 또 수동태네? adjusted, 조정될 필요가 있는 거야. to suit, 맞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맞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필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필요? 그 동물들의 필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정되어져야 되고 탐구되어져야 된대. 그래서 you will learn, 너는 알게 될 건데 as you go, 너가 가면 갈수록. 여기서 가면 간다는 게 뭐냐면 학습을 배우면 배울수록, 학습을 하면 할수록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 알게 될 거냐면 치료는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치료법을 딱 배웠다고 해서 그걸 모든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고양이나 강아지가 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양이와 강아지한테 필요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였네. 넘어갈게요. 주찬이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윤수는 하나 더 남았지. 이동하자. 자, 41번은 조금 길어서 그렇지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 천천히 가보자. 규범은 무엇이 정상인지를 규정하고 모든 순간 사회적 생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안내해주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만 좀 빡세서 그렇지 이것만 잘 이해하잖아? 그러면 뒷문장은 자연스럽게 잘 붙을 거야. 자, 천천히 봐봐. 사회적인 규범이 있어. 사회적인 규칙이 있어. 사회적인 규율이 있어. 이거는 어떤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인지를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순간 사회적 생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인도해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이런 뜻이야. 이런 행동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안내해주고 어떤 사회에서나 전 세계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거지. 예를 들어보자. 문을 열어주거나 여러분이 물건을 방금 떨어뜨렸다는 것을 짚어주거나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막 해준 낯선 사람이 있어. 윤수한테 갑자기 윤수 앞에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윤수가 뒤따라오니까 문을 잡아준 거야. 이런 낯선 사람인 거지, 그치? 이 낯선 사람한테 윤수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규범이 앵글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앵글로 사회는 미국의 백인 사회인데 사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그런 법은 없어. 이게 법이 없으니까 그냥 사회적인 규율인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눈에 띄게 되는 거지. 눈에 띈다는 게 뭐야? 저 사람 뭐야? 왜 감사합니다 안 해? 하고 딱 인식이 되고 눈에 띄고 찍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친절을 베푼 사람들 있잖아. 그 낯선 사람들,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그 낯선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은 그 말을 할 책임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넘어가 볼게. 규범은 어디에나 있어. 콤마 찍고 ing, 일단 간략하게 그리고 규정해준다. 이렇게 해석해보자. 뭘 규정해주냐면 what is normal, 뭐가 정상인지를 규정해줘. 그리고 또 두 번째 ing, 안내해줘. 이게 규정해준다. 그리고 안내해준다. 이렇게 가볼게. 뭐를 안내해주냐면 우리의 해석을 안내해주는 거야.
무엇에 대한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한 해석을 안내해 주는 거고 항상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대. As a simple example as네. 자, 간단한 예로서 이런 규범이 있어. 어디에서? 미국의 백인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규범이냐면 고맙다라고 말하는 규범이래. 누구한테? 낯선 사람한테.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야? 행해준 낯선 사람이야. 뭐를? 어떤 일을 행한 낯선 사람이야. 어떤 일? 도와주는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문을 열어준다던가 너를 위해서, 또 지적을 해준다던가, 대끼고 뭘 지적해줘? 너가 방금 뭔가를 떨어뜨렸다는 걸 지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너에게 방향을 알려준다던가, 와 같은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을 행해준 그런 낯선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그런 규범이 있다고 한번 해봐.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to say는 norm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서 말하는 규범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인데 어떤 낯선 사람이냐면 행한 낯선 사람이야. 여기서 have done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쓴 이유가 뭘까? 이거 윤수 잘 아는 건데. 왜냐하면 이 도움이 되는 일을 먼저 행해야지 그 뒤에 say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게 먼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say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서 시제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현재 완료랑 현재를 나눠 놓은 거야.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지적을 했대. 뭘 지적했냐면 너가 방금 뭘 떨어뜨렸다고 지적을 했대. 이것도 뭔가를 먼저 떨어뜨려야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자리가 현재 완료라 해야 돼. 그지? 그러면서 there's no law, 법은 없어. 근데 어떤 법이야? 강요하는 법이야. 너를 말하도록, 고맙다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법은 없어. But,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don't say thank you,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in these cases,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찍히게 되는 거야. 눈에 띄게 되는 거야. 수동태 끼고 그 사람은 찍히게 된다.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뭘 기대하냐면 너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를 기대한대. 밑에 that은 접속사 that이라서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는 자리야. 그러면서 너는 become responsible, 너는 책임이 있게 된다 라고 했네. 여기까지 괜찮지? 좀만 더 가보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을 만하다. 아까 찍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찍히게 되는 거야. 주변을 놀라게 하고 비난을 받을 거야. 즉,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른다는 것은 이처럼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야. 너가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몰라서 어떤 행동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이 놀라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의 예를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비록 또 다른 문화권이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 Thank you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긴 한데 근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사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초래한 대가가 상당할 때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다른 규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A의 나라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B의 나라에서는 thank you 라고 한다고 해보자. 같은 말이야. 번역할 수 있어. 근데 A의 나라에서는 아까 문을 열어준다던가 아니면은 길을 알려준다던가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B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에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B 나라의 사람이 A 나라에 와서 사소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문을 열어줬을 때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하겠지. 그러면 B만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그지? 그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이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 요거는 지금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예시의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A 나라 사람이 B 나라로 간 거야. A 나라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는데 B 나라에 가서 누가 문을 열어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란 거야. 뭐야? 이게 엄청난 일이야? 난 그냥 사소한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A 나라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즉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것처럼 놀랍게 또 놀랍게 또는 비판을 받을 만하게 들리게 되는 거지. 이게 문화관의 문제였던 거야. 괜찮지? 영어로 붙여볼게. Failing to say it.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은 이니까 얘를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을 하자. 그것은 will be both, 둘 다일 텐데 어떤 거냐면 놀라운 일이거나 뭐뭐 할 만한 일인 거야. 뭐 할 만한 일이야?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 거야. 이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surprised는 올 수가 없어. 얘도 동명사 주어인데 not이 붙어서 부정이지. 그래서 모르는 것은 뭐를 모르는 것은 규범을 모르는 것은 누구의 규범,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모르는 것은 중심적인 문제가 된대. 어떤 문제냐면은 문화 간의 중심 문제가 된대. 다시 문화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된다 그랬어. 자, 계속하면 그 고맙다는 예시를 계속해 본다면 뭐임에도 불구하고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야. 번역 가능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지. 여기까지. 번역 가능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제 주절 나오지. There may be different norms까지 다른 규범이 있을 수 있어. 어디에 있어서? 그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여기서 its usage는 위에 나오는 그 표현의 사용법에 있어서 다른 규범이 있을지도 몰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uch 이런 상황인 거지. that 이와 같은 상황인 거야. You should say, 너가 말해야 되는데 thank you라고 말해야 돼. only, 오직 언제 그렇게 말하냐면 the cost, 이게 대가네. 비용이 아니라 대가야. 대가는 대가인데 어떤 대가냐면 someone, 누군가가 유발한 대가, 그 대가가 is considerable, 엄청 클 때에만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다른 사용이 있을 수도 있다. 됐지? 마지막 문장이야. 그런 경우에
너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들릴 수도 있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 만약에 너가 고마워한다면, 누군가에게 고마워한다면,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어떤 일, 아주 사소한 일로 누군가에게 고마워한다면, 사소한 일, 뭐와 같은 사소한 일, 문을 잡아준다던가, 열리게 문을 잡아준다던가, 와 같은 그런 아주 사소한 일로 누군가에게 고마워한다면. 됐지? 이거 뭐라고? 가정법. 순서 뭐였다고? 우리 맨 처음 했었지? 기억나지? if, 주어, 과거동사, 콤마 찍고 주어, 과거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오기로 했거든. 자, 순서 맞춰볼게. if, 주어, 과거동사 그 다음 주어, 과거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긴 거네. 그래서 만약에 너가 고마워한다면 그러면 사소한 일에 고마워한다면 그러면 그 사소한 일에 고마워하는 그 말은 웃기게 들릴 것이다 라고 생긴 거라서 학교 시험에서 여기 were인 거 조심해야 되고 과거조동사 would 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됐지? 여기까지 24년 진도 다 끝났고 고생 많이 했고 필기하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쌤한테 꼭 질문하세요.